자식은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3,924명이었습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자식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사랑이 당신의 하루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여줄 수는 있어도 외로움까지 먹여줄 수는 없습니다. 곁에 있어줄 수는 있어도 당신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지킵니까?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고, 일하고.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쌓아둔 것이 없습니다. 그 막막함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에서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 살아보니 자식보다 훨씬 더 든든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은 그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고. 자식이 잘 되면 내 노후도 괜찮을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참고, 쉬고 싶을 때 참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 그 자식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있고, 자기 빚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부모의 하루를 매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갑고 방문 한 번이 기쁘지만 그것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재산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명예는요? 명예는 퇴직하는 날 함께 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서 이전 직장에 전화 한 통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빨리 잊혀지는지를. 그것이 씁쓸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해집니다. 긴 세월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를 지켜줄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막막함에 답을 드립니다. 이 6가지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건강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돈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몸이 괜찮으면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압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몸을 아끼는 습관을 꼽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과식을 피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이것이 강진의 험한 유배지에서도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한 기반이었습니다. 몸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답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문제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4세 오인숙 씨는 젊은 시절 몸을 혹독하게 썼습니다. 밭일, 집안일,
자식 뒷바라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8살의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 6개월이 오인숙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하루하루가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오인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몸을 얼마나 함부로 썼는가. 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 결국 나 자신이었구나. 회복하고 나서 오인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짧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도 힘겨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처마 밑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오인숙 씨는 74인데 동네에서 가장 걸음이 빠른 할머니로 통합니다. 이웃들이 따라오다가 뒤처질 정도입니다. 그 걷기가 그녀의 하루를 열고 기분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어줍니다. 걷다가 만나는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발로 느끼는 감각, 땀이 식을 때의 상쾌함.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30분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30분 걷는 것, 자고 싶을 때 충분히 자는 것, 먹고 싶은 것만 먹지 않고, 몸이 필요한 것을 먹는 것, 아프면 참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식은 내 몸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오직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킨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돈입니다. 정확하게는 내 생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돈입니다.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존엄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외면하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를 꺼리십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뒤에는 더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불안. 돈이 없으면 자식 손을 벌려야 합니다. 자식 손을 벌리는 순간 그 관계는 달라집니다. 눈치가 생기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고 자식 앞에서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기꺼이 드립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양쪽 모두 힘들어집니다. 자식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눈치를 봅니다. 그 눈치가 쌓이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이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이 원망이 됩니다. 돈 문제 하나가 평생의 정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입니다. 반면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돈이 있을 때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돈 이야기가 없으면 그 전화가 훨씬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안부만 묻고 웃고 끊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훨씬 건강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1세 장병학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줄였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고 작은 텃밭을 가꿔서 채소를 직접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장병학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직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 돈 있으면 손주들 과자나 사줘라 했습니다. 아들은 섭섭한 듯 하면서도 그 말을 들을 때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뭔가 안도하는 얼굴이었다고. 아들도 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장병학 씨는 연금 안에서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가끔 아들 내외가 오면 오히려 장병학 씨가 밥을 삽니다. 지갑을 꺼내면서 별것 아닌 듯이 오늘은 내가 쏜다 합니다. 그 밥 한 끼가 장병학 씨에게는 자존심이고 아들에게는 존경심이 됩니다. 아들이 나중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늙고 싶다. 그 말 한마디가 장병학 씨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의 전부였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책임이 노년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게라도 모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친구 한 명입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명입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한 사람, 전화하면 반가운 목소리로 받아주는 한 사람, 힘들다고 말했을 때 다 안다는 듯이 들어주는 한 사람. 그 한 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노년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 통계를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10명 이상이 혼자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들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가 80년 넘게 추적 연구를 해온 결론이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재산도 건강도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깊은 관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넓은 것이 자산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넓은 인맥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바빠서 연락이 끊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명의 가벼운 친구보다 1명의 깊은 친구가 낫습니다. 100번의 가벼운 안부보다 1번의 진짜 대화가 낫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73세 이경자 씨와 75세 김복순 씨는 40년 지기입니다.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친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 모두 갓 시집 온 세대기였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또래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밥도 나누고 걱정도 나눴습니다. 지금은 사는 곳이 달라졌지만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전화를 합니다. 이 약속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몸이 좀 안 좋아도 기다렸다가 전화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날씨 이야기, 어디가 아팠다는 이야기, 맛있게 먹은 것 이야기, 손자가 무슨 말을 했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를 30분씩 합니다. 그런데 그 30분이 끝나고 나면 두 사람 모두 기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 가벼워지는 것이 있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경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져요. 복순이한테 전화하는 날이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전화 하나가 일주일을 버티게 해줘요. 그 한마디에 친구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래 연락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다시 시작하기가 더 쉽습니다. 없다면 찾아보세요. 걷기 모임에서 만난 분, 복지관에서 우연히 이야기를 나눈 분. 깊은 관계는 처음부터 깊지 않습니다.
작은 솔직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좋다는 말 한마디, 이거 드셔보셨냐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40년 우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기는 혼자 즐기는 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에 세 가지가 있어도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대부분은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오는 날, 친구를 만나는 날, 그 외의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날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혼자 있는 것과 같은 말로 씁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기 자신과 친한가 아닌가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버팁니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며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냥 흘려보냅니다. TV를 켜놓지만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야 덜 쓸쓸하니까.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루가 충만합니다. 충만한 하루가 쌓이면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내면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달리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72세 박명숙 씨는 혼자 사는 분입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명숙 씨의 하루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밥을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대충 먹지 않습니다. 제대로 상을 차립니다. 젓가락도 반듯하게 놓고 국도 따끈하게 데워서 자신을 위한 밥상이 자식을 위한 밥상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마당에 나가서 화분들을 돌봅니다. 화분이 22개입니다.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수선화는 선이, 제라늄은 제니, 산세베리아는 산이. 이름 붙인 날짜도 기억합니다. 화분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좋다. 물 줄게. 잘 자라고 있어.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들이 박명숙 씨에게는 관계입니다. 내가 돌보면 자라고, 내가 무관심하면 시드는 그 관계가 박명숙 씨에게 매일 작은 보람을 줍니다. 오후에는 오래된 소설을 읽습니다. 새 책을 사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책인데 다르게 읽힙니다.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장에 씁니다. 별것 없는 하루라도 씁니다. 화분선이 꽃봉오리가 생겼다. 오늘 산책 중에 고양이를 봤다. 생각보다 밥이 맛있었다. 그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쌓이면 내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루처럼 보이지만 박명숙 씨는 이 하루가 좋다고 합니다. 음악이 좋고 화분들이 좋고 책이 좋고 일기 쓰는 시간이 좋다고.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이 하루가 충만하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식이 전화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선이 꽃봉오리 생겼다고, 오늘 책에서 이런 구절 읽었다고. 자식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습니다. 엄마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도 안도가 됩니다. 혼자 즐기는 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산책 한 바퀴, 맛있는 차 한 잔, 오래된 책 한 페이지. 그 작은 것들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뇌는 늙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뇌는 빠르게 굳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치매 위험이 낮아지고 삶의 의욕이 높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수치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대화가 다릅니다. 어제 새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눈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가 주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자식이 존경하는 부모는 많이 배운 부모가 아닙니다. 지금도 배우려는 부모입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있는 부모,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 하는 부모, 그런 부모를 자식은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식에게, 손자에게 삶의 태도로 전해집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홍재만 씨는 72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나이에 젊은 강사 앞에서 스마트폰을 배운다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의실 의자에 앉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이걸 내가 왜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에서 사진을 찍어 손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법을 배웠을 때 손자에게서 이모티콘이 날아왔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이었습니다. 홍재만 씨는 그 하트 하나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손자와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왜 진작 배우지 않았나 싶어서 그 후로 홍재만 씨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에는 유튜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튜브에서 역사 강의를 찾아서 매일 한 편씩 봤습니다. 역사가 재미있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외워야 하는 것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역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물들의 결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했는지가. 아들과 만나면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더 재미있어지셨어요. 그 한마디가 홍재만 씨에게는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람. 나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배움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것 하나, 오늘 처음 읽어보는 것 하나, 오늘 처음 가보는 곳 하나. 그 하나하나가 배움입니다. 그 배움이 뇌를 깨우고 뇌가 깨어나면 삶이 깨어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자신감이 됩니다. 나는 아직 잘하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노년을 젊게 만듭니다. 6번째 무기는 유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특별한 무기입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머는 재능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같은 상황을 비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웃음거리를 찾을 것인가. 그 선택이 유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머는 역경 앞에서의 반란이다. 삶이 던져주는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서 웃음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웃을 일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웃으려는 노력을 멈춘 것입니까? 인생을 오래 살면 웃을 재료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심각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나이가 들어서야 웃긴 것들, 그것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 웃깁니다. 그때 왜 그걸로 밤새 고민했나? 그때 왜 그 말 한마디에 그토록 상처를 받았나? 나이가 들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웃으면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인천 중구에 사는 78세 노경자 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언제나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경자 씨의 삶이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고 자식 중 하나가 사업에 실패해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고 몇 년 전에는 큰 수술도 받았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노경자 씨는 웃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웃으면 뭐가 달라져요? 안 웃으면 그 힘든 일이 없어지나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웃는 건 웃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힘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유머입니다. 고통을 외면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알면서도 웃는 것. 그 웃음이 더 깊고 더 단단합니다. 노경자 씨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습니다. 그 웃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노경자 씨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람들이 동네에 많습니다. 그래서 노경자 씨는 혼자인 날이 없습니다. 누군가 항상 옵니다. 웃게 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니까. 유머가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자식도 손자도 친구도 이웃도. 그래서 유머는 관계를 만드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웃긴 것을 찾아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웃긴 것, 밥을 하다가 뭔가 태워버린 것, 손자가 한 엉뚱한 말. 그 작은 웃음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6가지 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돈, 친구 1명, 혼자 즐기는 법, 배움, 유머. 이 6가지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 혼자 있어도 충만한 나, 새로운 것 앞에서 겁내지 않는 나, 힘든 것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나. 그 나를 만드는 것이 이 6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를 하나씩 만들어 갔을 때 역설적으로 자식이 더 가까이 옵니다. 친구가 더 많아집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단단한 나무에 새들이 모이듯이 단단한 사람 곁에 좋은 것들이 모입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으면 좋아서 오는 것.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6가지 중에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더 단단하게 만드세요. 아직 없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은 오늘 30분 걷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오늘 하나를 덜 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는 오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즐기는 법은 오늘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움은 오늘 처음 해보는 것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유머는 오늘 거울을 보고 한 번 웃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당신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자식보다 더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미 한 가지는 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당하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황금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